아니 뭐 대지 발전기 같은 거 그냥 넘어간 당이 무슨 뭐 할 말이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큰 이슈는 일단 인사 관련이죠. 네네. 네.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 인준은 정의당은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일단 뭐 위장 전입은 현행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예, 주민법 위반이죠.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감점 요인은 돼도 예. 실격 처리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도 보면 운전자 중과실이 11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보면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운전면허 정지까지 그렇죠. 또는 면허 취소까지 예.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낙연 후보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5대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거나 또는 현행법 위반되는 사실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총리 인준을 갖다가 반대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면은 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전입이 부동산 뭐 취득인 혹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뭐 감점 요인 정도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 또 뭐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요. 그 사는 곳을 옮기면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신고 안 하면은 3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 엄청나게 셉니다. 센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출했다. 예. 가출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 그 주민등록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하루만 늦어도 위장 전입이 됩니다. 뭐 방송에서 그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분들 전부 다 위장 전입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산에 가서 그냥 그 산에다 주민등록 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그거를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가 위장 전입 외에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이제 생활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주소 불일치. 네. 이라면은 그것은 좀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보고 다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지 같은 경우 농사 짓는 땅은 살지 않으면은 그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투기성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거나 또는 이제 학교 같은데 네, 뭐 이제 소위 파락군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게 저 국민들이 또 눈높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2005년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최근 10여 년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반이 가진 인상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예. 그리고 뭐 왜 그 위장 전입을 했냐고 했더니 이제 땅을 사랑해서였던가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는 명언이었죠. 땅을 사랑해. 땅을 사랑해서. 예. 땅에 묻어줘 뭐 이런. 예. 그런 케이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딱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협조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김상조 공정위 후보라든가 이분들을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은 이제 정권 초반에 항상 기싸움의 일환으로도 누군가 한두 명은 꼭 남아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그 뭐 공격을 위한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니까 좀 봐주자도 전 그런 필요도 없다 봅니다. 네. 냉정하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인준 안 할 사유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준을 반대할 이유가 안 되니까 인준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떨어뜨렸냐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행법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어떠한 뭐 불법적인 뭘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구리에서 예. 구리에 살다가 부인이 저기 지방으로 이렇게 전근 가게 돼가지고 애를 돌보기 힘드니까
이제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주소지로 친척집으로 친척집으로. 옮겼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게 되니까 아예 부인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 다시 서울로 그 구리로 올라와서 17일 만에 예. 17일 동안 이제 다른 주소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가족이 뭐 서울 어디로 중곡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살다가 이제 생기는 어떤 가정의 그렇죠. 문제이지. 지방으로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네. 애는 학교를 계속 서울에서 다니게 하려고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네. 일이다. 그리고 뭐 대치동에 살다가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이제 그 외국으로 이렇게 그 안식 휴가를 가게 되니까 예. 6개월간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 그 목동 아파트로 예.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편물 좀 수령해 달라. 예. 예. 이러면서 주소지를 옮긴. 예. 그거는 뭐 강남 8학군에서 딴 데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정 전입이라는 단어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봐달라. 그렇죠. 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전세권자가 교장이었던 것으로 네네. 드러나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해명으로는 그때는 그 남편이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쉽게 답했나 보다. 근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집의 소유권자가 누군지는 몰랐고 뭐 학교의 은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 해명대로 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친척집이라고 일부러 거짓말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해명을 보면은 친척집이라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예. 없는 다만 이제 아직 그 사실관계가 아마 청문회 나중에 더 나올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학교 일부러 이화여고 가기 위해서 예. 가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제 이화여고가 속해 있는 학군으로 옮긴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주소지가 가만히 보면은 학교 측에서 제공한 주소지 같아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예. 그럼 학교 측에서 예. 왜 주소지까지 이게 하면 좀 각별한 관계였던 그렇죠. 걸로 예.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더 소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사적 이익이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가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예. 네,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 모두 강경화 후보자도 외교부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통 관료 출신도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어서 뭐 그 안에 계보가 있거나 새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이고 네. 김상조 공정위 후보야말로 뭐 적들로 사방에 둘러싸인 분이니까 그렇죠. 재벌들이 떨고 있죠. 예. 나 지금 떨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됐고 예. 이분도 공격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부 언론 예. 그리고 또 재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이제 그 헛된 노력은 그만두라. 라는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과 정책을 문제 삼아라. 김상조 후보가 쓴 글 주장한 어떤 그 이론 이런 걸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경제하고 안 맞다라거나 또는 뭐 이 다른 어떤 문제점인데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지. 왜냐하면 김상조 같은 사람은 그 뒤져봤자 예. 안 나올 거예요. 그 어디까지 뒤질 거냐. 예. 그 뭐 지하 몇 메다까지 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헛된 노력보다는 그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생각됩니다. 실제 그분이 할 일도 그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재계에서 전혀 반기지 않는 인사라 올 것이 왔다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어쨌든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사실 피차 일반이에요. 피차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도 재계 안 반기거든요. 뭐 재벌들이 그렇게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갖다 휘둘러 온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바뀌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결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참여하기로 했고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는 될 텐데 그런 만큼 그 다음 장관들 중에 반드시 한두 명은 낙마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낙마시켜야죠. 그러나 목표를 갖다가 한두 명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정하고 뭐 그러면 낙마할 사유가 안 되더라도 낙마시키겠다. 사실 장관부터는 그 국회 동의 없이도 그렇죠. 그 정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기계적으로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하도 지금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혹은 인사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뭐 네. 이게 근데 저는 그런 정치를 좀 이제는 그런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고 없으면 흔쾌하게 이렇게 동의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야당이니까 무조건 상책이 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억지 정치를 갖다가 이제 좀 그 후진국 정치를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이 후진당이면은 그 당은 그냥 해산하든가 현 정치의 그 수준을 갖다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이제 당을 없애버려야죠. 예, 뭐 근데 강제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없애주셔야죠. 흔쾌하게 동의해줬다가는 이제 이 정부의 인기만 더 올라가고 본인들의 존립 기반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저는 잘한 걸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 인기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 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자기들도 좋은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이 정부에 제대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견제도 했다가 협조도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환호하는 거거든요. 협조할 일은 협조할 때. 근데 이제 항상 반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게 전통의 이제 야당의 인식이죠, 사실. 아니 뭐 대지 발전대 같은 거 그냥 넘어간 당이 무슨 뭐 할 말이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협조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김상조 공정위 후보라든가 이분들을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은 이제 정권 초반에 항상 기싸움의 일환으로도 누군가 한두 명은 꼭 남아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저는 그 뭐 공격을 위한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니까 좀 봐주자도 전 그런 필요도 없다 봅니다. 네. 냉정하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인준 안 할 사유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준을 반대할 이유가 안 되니까 인준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떨어뜨렸냐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행법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어떠한 뭐 불법적인 뭘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아니 뭐 대지 발전대 같은 거 그냥 넘어간 당이 무슨 뭐 할 말이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큰 이슈는 일단 인사 관련이죠. 네네. 네.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 인준은 정의당은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일단 뭐 위장 전입은 현행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예, 주민법 위반.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감점 요인인데도 예. 실격 처리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도 보면 운전자 중과실이 11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보면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운전 면허 정지까지 그렇죠. 또는 면허 취소까지 예.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낙연 후보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5대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거나 또는 현행법 위반되는 사실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총리 인준을 갖다가 반대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기 때문에 다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지 같은 경우 절대 농사 짓는 땅은 예. 살지 않으면은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투기성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거나 또는 이제 학교 같은데 예, 뭐 이제 소위 파락군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게 국민들이 또 눈높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근데 최근 한 10여 년간 2005년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최근 10여 년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반이 가진 인상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예. 그리고 왜 그 위장 전입을 했냐고 했더니 이제 땅을 사랑해서였던가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 명언이었죠. 땅을 사랑해. 땅을 사랑해서. 예. 땅에 묻어줘 뭐 이런. 예. 그런 케이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딱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때문에 네. 저는 뭐 그 정도면은 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이 부동산 취득인 혹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감점 요인 정도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 또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요. 그 사는 곳으로 옮기면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신고 안 하면은 3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 엄청나게 셉니다. 센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출했다. 예. 가출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 그 주민등록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하루만 늦어도 위장 전입이 됩니다. 방송에서 그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분들 전부 다 위장 전입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산에 가서 그냥 그 산에다 주민등록 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그거를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가 위장 전입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이제 생활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주소 불일치. 네. 이라면은 그것은 좀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어떤 사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구리에서 예. 구리에 살다가 부인이 저기 지방으로 이렇게 정근 가게 돼 가지고 예. 애를 돌보기 힘드니까 이제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주소지로 친척집으로 친척집으로. 옮겼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게 되니까 아예 부인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 다시 서울로 그 구리로 올라와서 17일 만에 예. 17일 동안 이제 다른 주소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가족이 서울 어디로 중곡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살다가 이제 생기는 어떤 가정의 그렇죠. 문제이지. 지방으로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네. 애는 학교를 계속 서울에서 다니게 하려고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네. 일이다. 그리고 대치동에 살다가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이제 그 외국으로 이렇게 그 안식 휴가를 가게 되니까 예. 6개월간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 그 목동 아파트로 예.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편물 좀 수령해 달라. 예. 이러면서 주소지를 옮긴